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경림입니다. 네, 지긋지긋했던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데요.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앞으로 이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온열 질환은 뜨거운 햇볕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햇볕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어주시고 수분 섭취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이 온열 질환을 한여름에 더위 먹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다들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 더욱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앞서 이 폭염과 열대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더 더울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났지만 이제 무더위가 걱정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현재 기온 대전이 25.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에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34도, 세종과 대전 34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폭염, 폭우 같은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이 기후 변화를 비로소 체감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지구에게 벌 받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기상 이변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네. 사실 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낭비가 되는 전력, 대기 전력으로 낭비가 되는 전기가 총 소비 전력의 6%나 된다고 하죠, 연간.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냉방기 사용도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좀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서 필요할 때만 써주시고 또 에어컨 필터를 잘 청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기 5%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종이 청구서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으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바꾸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가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필환경 시대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필환경 시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이라고요. 네.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친환경 습관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뭐 장상아 리포터도 네. 친환경을 위해서 평소에 이게 실천하고 있는 거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한 건데요. 이 플라스틱 빨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플라스틱이든 종이 빨대든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장품 다 쓴 거, 공병수거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서 포인트도 쌓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잘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이 필환경 시대에 발맞춰서 버려지는 이 폐냉장고에 숨결을 불어넣는 이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책 냉장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서산시 동문 일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주민들의 힘으로 힐링 공간을 만들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서산 동문 일동으로 떠납니다. 이곳은 부춘산 아래 서산시의 중심이 되는 곳 동문 일동인데요. 촬영 시작부터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십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다고 마을 탐구를 포기할 탐구대장이 아니죠. 오늘은 서산 동문 일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와 함께 마을 탐구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먼저 동문 일동의 힐링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곳 온석저수지 공원을 찾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여기에 다들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시내권에서 네. 이 산책을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와서 다녀가요 이곳을. 그래서 이 환경이 깨끗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잘 가꿔야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노인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달에 2번씩 네. 나와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호를 해줘가와 이렇게 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예, 많이 와요. 아, 좀 오늘 못 봐서 아쉽긴 한데. 예. 비가 와서 이 활동 저거를 보여줄 수가 없고 네.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온석저수지는 과거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았던 곳인데요. 노인의 봉사단 덕분에 걷기 좋은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제가 날씨만 좋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이 동문 일동은 어떤 동네예요? 저희 동문 일동은요, 인구 한 2만여 명의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고요. 특히 또 우리 마을 간 주민들 화합이 잘 되는 정말 좋은 우리 마을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동문 일동에는 여기 저쪽에 보시다시피 책냉장고라고 아주 특별한 명품이 있어요. 예.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책 냉장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보다 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온석저수지 공원에 개관한 책 냉장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점장님, 요 안에 맛있는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책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이곳은요, 서산 시민이나 동민들이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산책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도서를 읽을 수 있으면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우연한 길에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냉장고 쇼케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곳에 한번 놓고 책을 한번 책꽂이에 도서를 꽂아 놓으면은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보관도 쉽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주민들의 힘을 더하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책 냉장고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세 아깝다고 냉장고 그만 열라던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이 냉장고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열 수 있겠죠?
작가님이 볼 때 정말 이 그림까지 있으니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책 냉장고 보는. 아무래도 봉사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어서 등하굣길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귀갓길에 정말 우리가 재능봉사한 이 책 냉장고를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또 제가 보니까 무척 보람되더라고요. 냉장고의 많은 책들은 SNS를 통해 서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아 채웠다고 합니다. 한 권도 아니고 두 권도 아니고 2천여 권 가까이 기증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 동장님의 그 SNS를 보고요. 참 좋은 마음을 막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기증자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 좀 다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책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증하고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의 양식을 많이 또 쌓아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서산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도 보기 좋습니다. 여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뭐야? 이건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정체불명의 시를 따라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왜 있지? 아니 제가 이 떨어진 실 따라서 들어왔더니 수세미 뜨기 샤워 타월 만들고 계셨네요. 네네. 주말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걸 왜 만들고 계세요? 우리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네. 수세미 떠서 수세미와 목타월을 떠서 지역에 어려우신 그 취약계층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다 동문 일동분들 맞으세요? 네. 와 대단하시다. 뜻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된 동문일도 거점 캠프 회원들 3년 전부터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물해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으면 좀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것도 떠갖고 또 어르신들 전달해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여기 많은 언니들하고 또 동생들 같이 이렇게 사는 재미난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뜨니까 재밌고 참 좋아요. 좋은 일에 저도 빠질 순 없죠. 난생 처음 코바늘을 잡고 뜨개질에 도전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뜨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거든요. 저는 포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려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포장을 해야겠어요. 가서. 쉬운 게 아니네요. 아름다운 색실의 콜라보 친환경 수세미 10년 묵은 때까지 밀어주마 동문일동표 목욕타월 손발 척척 맞는 회원들과 함께하니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 다 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전달하고 가셔야죠.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이거 전달까지 해주셔야 끝나는 거죠. 전달까지? 네. 그러면 하긴 해야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동문일동. 오늘은 또 어떤 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요? 이거는 수세미고 이거는 목욕할 때 쓰는 목욕 타월이에요. 그거 쓰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 어르신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이 챙겨주면 기분이 어떠신지? 좋죠. 말할 거 없죠. 눈물 나기 좋죠. 좋은 마을에 사시네요. 좋은 동네. 네. 도우시려고 했는데. 네, 알겠어요. 도와줘서 살아요. 진짜 많이 도와줘요. 말하면 내가 말할지도 모르니까. 온석동과 동문동, 자몽동 주민들이 모여 살기 좋은 동문일동을 만들어가는데요. 단합하다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농지가 많이 노는 땅이 많은데 그 땅을 우리 노인회에서 고구마 재배를 한 1,500평 정도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재배를 해서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서 참여를 해서 농사를
대신해서 또는 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반상회에서 얘기를 건의가 들어오면은 불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불악에서 해결을 하고 행정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 의뢰해서 해서 어려움 없이 불악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도시 변두리에 지금 농촌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도예지로다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가장 시원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책 냉장고를 만들고 이웃들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서산 동문일동이 더욱 빛나는 게 아닐까요? 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 시원한 냉장고에서 책을 꺼내 읽으면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책 냉장고는 네. 온석 저수지 공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제1호 책 냉장고가 온석저수지 공원에서 지난 4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제2호 책 냉장고가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날에는 제3호 책 냉장고가 부촌산 전망대에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두들 언제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 냉장고가 탄생하기까지 주민들의 숨은 노력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노인의 봉사단과 동문일동 거점 캠프 봉사자들 역시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노인의 봉사단 어르신분들이 온석저수지 공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 힐링 저수지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 캠프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웃들을 소외된 이웃들을 챙기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동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동문일동 주민들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마을 사업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성공적으로 이뤄내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퀴즈 냉장고를 들고 왔습니다. 네. 시원하게 퀴즈 풀면서 선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와 함께 퀴즈 풀어보시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털실과 실을 이용해 스웨터나 모자, 장갑 등을 떠서 만드는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퀼트, 2번 십자수, 3번 뜨개질. 자, 어떤 것일까요? 네. 사실 요즘 같은 계절에도 많이 하시지만 겨울철에 더욱더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행동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실을 꿰서 코바늘도 있고 대바늘 뜨기도 있으니까 네. 참 많이들 하시니까 네. 집에서 좀 시간 많이 남으실 텐데 모자라든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도리. 네, 옷도 많은 것을 할 뜨시고요.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뜨개질이죠. 이 뜨개질이란 실이나 털실로 옷, 장갑, 양말 등을 뜨는 일로 뜨개질에는 대바늘 뜨기와 코바늘 뜨기 등 손뜨개와 기계뜨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대장이 다녀온 서산 동문일동에서 다양한 뜨개질 작품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뜨개질을 좀 해봤었는데 예. 가장 난이도가 낮은 뭘 만들었어요?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만 아, 해봤는데 예. 저도 저렇게 수세미도 만들고 좀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 뭐 목도리 만들 정도면 수세미야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것은 예로부터 여름철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유명한 인기 만점 국민 물고기입니다.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 다 자랄 경우 그 길이가 1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바닷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민어, 2번 참치, 3번 도미. 네. 저는 이 생선 이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인어공주가 생각이 좀 나요. 인어공주. 이상하게 항상 인어공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인어공주가 떠오르게 하는 좀 비슷하죠? 예. 네, 이 물고기 어감이 비슷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민어, 참치, 도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무엇일까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민어죠. 여름 별미의 귀족 민어는 백성들의 물고기라는 이름처럼 옛날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흔한 물고기였습니다. 부위별로 맛이 다른 민어는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며 차례상에 찜으로 많이 올리는 생선입니다. 네. 뭐 민어는 조선시대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네. 민어 껍질에 밥 싸 먹다가 논밭 다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뭐 껍질은 물론이고 지느러미, 뼈, 불에까지 비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통조림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OX 퀴즈입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보여주세요. 3, 2, 1. 먹다 남은 통조림은 통조림 캔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베테랑 주부님들은 다 정답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뜨끔했었거든요. 그냥 남은 통조림 그대로 보관을 했었는데 당장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참치 통조림 냉장고에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꺼내보면 다 말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경림 MC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 보니까 O일지 X일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이 통조림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면 균이 빠르게 증식하게 되고요. 주로 알루미늄이나 주석 등 금속으로 만든 용기가 부식되면서 금속 성분이 식품에 녹아들 수 있어서 먹다 남은 통조림은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통조림마다 보관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과일 통조림의 경우에는 국물과 함께 보관해야 마르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골뱅이나 옥수수 통조림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보관을 해주셔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어렵지 않은 시사상식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1961년에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위해 발족한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OECD, 2번 APEC, 3번 아셈. 세 개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뜬금없는 힌트를 좀 생각나는 대로 드리자면 경림 씨, 이경림 씨나 장사희 리포터는 참 좋겠어요. 왜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 예, 이게 안 들어가요. 얼굴이 이 안에 CD에. 저는 좀 이렇게 LP판 정도 있어야 이게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두 분은 좋겠어요. CD에 얼굴이 들어가니까. 저도 뜬금없는 힌트 하나 드리자면 저는 오이를 참 좋아합니다. 아삭아삭한 이 식감이 정말 좋은데요. 자, 힌트에서 정답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OECD죠.
OECD는 1961년에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네, OECD가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서 경제 위축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재유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문화예술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베트남 전쟁 속에서 꽃피운 베트남 여인과 미군 병사의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고 있는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블루 사이공, 2번 미스 사이공, 3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자, 마지막 문제까지 끝까지 번호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놓고서 잘못 고른 다음에 나의 실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를 영어로 Oh my God, it's my mistake 이러잖아요. 예, It's my 이거를 좀 mistake. 신경을 써보시죠. 영어로 It's my mistake. Oh my God, it's my mistake. 예, 자, 힌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력 힌트입니다. 네. 이 힌트에서 정답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블루 사이공, 미스 사이공,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미스 사이공입니다. 미스 사이공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베트남 여인 킴과 미군 병사 크리스의 사랑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캣츠와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장상아 리포터가 동문일동 마을 소식 전해주시면서 책 냉장고 있었잖아요. 네. 전 참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책을 꺼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어떤가요? 정말 시원해서 책 읽고 싶더라고요. 비만 안 오면 좀 독서를 하고 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나요? 절로 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정에서도 책을 냉장고에 좋은 방법인데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필환경시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로 정해봤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해주시면 막바지에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죠? 네. 함께 나누잖아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희소성을 높여서 구매 욕구를 높이는 이런 한정판 제품들을 말하는데 보통 옷이나 가방 생각하시겠지만 음식에도 한정판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한정판이라서 더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라고 하는데요. 한정판 음식들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쉽게 먹을 수 없어 더 구미가 당기는 한정 판매 식당이 있습니다. 돼지런해야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 한정 판매 맛집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정 판매 식당을 만나기 위해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또 줄 서서 먹는다고 그래서 여기로 빨리 왔죠. 지금 한 4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기다릴 걸 예측을 하고 왔는데 1시간 기다리라니까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맛있는 거 먹으려면. 오랜 기다림에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저희는 소뚜껑 닭볶음탕을 판매하는 가게고요. 50마리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국민 밥도둑 닭볶음탕. 쉽게
섭섭할 수 있는 닭볶음탕이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맛있어요. 맛있고 이게 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뚜껑이 하는 게 더 옛날 생각보다 맛있고 소뚜껑 맛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전날 도축된 식당인데요. 이게 아니라 거의 칠면조 사이즈 아니에요? 아, 이게 18호인데 18호 하면은 2kg 넘는 닭을 다 18호라고 하고 있어요. 예. 대파로 숙성시킨 고추장 양념에 와인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와인은 비린내를 잡아준다는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올려진 소뚜껑이 이 집의 비법. 장작불은 불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 계속 지켜보며 불씨들을 옮겨줘야 하는데요. 불 앞에 계속 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평소에도 손님분들이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막 장작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참 재미있어요. 불맛 가득 입혀진 닭볶음탕의 맛은 어떨까요? 아니, 굉장히 맛있고요. 양념이 이렇게 달지 않고 적당히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 뛰어다니는 닭 한 마리를 제가 다 먹는 것 같은 느낌. 아, 정말 맛있고요. 꼭 한번 출연해드립니다. 강추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정 판매 식당이죠. 이 맛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데요. 하루 50마리가 다 팔리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광주에서 일부러 먹으러 왔는데 이게 점심 때도 벌써 재료가 소진됐다고 하니 너무 아쉽네요. 예? 야, 꼭 먹고 가야 되는데. 아, 다음에 다시 꼭 와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손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죄송하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손님들한테 신선한 닭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주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50마리 한정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덜 발생하도록 저희가 이제 마리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 동명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또 어떤 한정 판매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 메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개만 파는 한정으로 파는 메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금치를 주 메인으로 하는 라비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금치, 리코타 치즈를 포함해 20가지 재료를 넣은 소를 얇고 넓게 뽑은 반죽 위에 짜줍니다. 반죽을 겹쳐 스탬프로 찍어 커팅까지 해주면 이태리 만두 라비올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라비올리를 크림 소스에 끓여주는데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10접시만 팔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라비올리의 맛은 어떨까요? 너 먹을래? 나 진짜 만두 같아. 만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만두보다는 약간 만두피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거 오늘 제가 8번째로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마 오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라비올리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물만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요리인데요. 맛있다. 처음 와봤는데 되게 먹기도 편하고 다른 파스타들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어야 돼서 잘못 말면 흘리기도 하고 이런데 한 입에 먹기도 좀 좋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음식인데 저희가 10번째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친구랑 되게 즐거운 하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정 판매 식당은 초밥집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한정 판매 메뉴는 뭘까요? 큰
크기로 손질하는 연어. 바로 대왕 연어초밥입니다. 대만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대왕연어를 보고 제가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 메뉴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커 보이네요. 도전! 한눈에 봐도 큰 연어 초밥을 한 입에 먹는 데 성공하면 음료수는 서비스. 한 입에 먹기는 무리 같은데 우리 친구 맛은 어떤가요? 그냥 맛있어요. 12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다시 도전해보는 어린이 선수. 결과는? 대왕연어 자체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기 이 전체 그 하나에서 한 6피스 정도? 하루에 사용하는 연어는 2마리. 2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단 10조각 뿐입니다. 손질한 연어가 천일염에 숙성되는 사이 갓 지은 밥에 촛물을 부어 고슬고슬한 밥을 만들어줍니다. 또 나갈 때 저희 만드는 니기리쭈유라고 초밥 위에 발라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린맛을 좀 잡아주죠. 저 그 인터넷에 막 검색해봤는데 대왕 연어초밥 하루에 한정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어서 보게 됐어요. 와, 진짜 크네요. 입안 가득 느껴지는 연어의 맛 어떤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성공기세 몰아서 도전! 면발 아닙니다. 연어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래본 적 없는데 진짜 색다른데요? 네, 오늘 10피스밖에 안 판다고 해서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당첨이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맛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하루 10피스 한정, 대왕 연어 초밥의 마지막 주인공. 대왕 연어 초밥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이번에도 한 입 먹기 도전! 와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어떤 새우 드셔보십니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드셔야겠죠? 하나 더 도전해.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커가지고. 예? 저는 거기서 처음에 나왔을 때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더 좀 맛이 좀 더 풍미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른 느낌은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입에 못 먹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손님들이 맛있게 보고 드시고 또 제가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고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손님들이 만족하고 찾아주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늦으면 놓치는 한정 판매 요리들. 쉽게 먹을 수 없어서 더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없어요. 서두르세요. 빨리요. 네. 이 한정 판매 음식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람 심리가 뭐 2접시 남았어요, 뭐 1접시 남았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더 먹고 싶어지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정판 음식을 놓쳤다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가고 또 가고 네. 끈질기네요. 성공할 때까지. 예. 네. 아무튼 이 한정 판매 음식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더욱 신선하게 맛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양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한정 판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을 넉넉하게 또 마음도 너그럽게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정 판매 음식을 놓치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이 우리 여름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더울 때 제격인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국수인데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 중이라 이 맛이 떠오를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국수 맛보러 김해로 함께 떠나봅니다.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시원하게 잘 나온다니까. 이거 먹고 또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여름 등목처럼 짜릿하게 이열치열 뜨뜻하게 마시는 국수.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먹던 그 청국수. 입맛 없을 때도 후루룩 소리까지 시원한 국수. 김해로 국수 한 그릇 하러 갑니다. 김해의 끄트머리 부산과 인접한 대동면 하면 부추가 유명한데요. 부추만큼 유명한 게 또 있으니 바로 오늘 맛볼 국수입니다. 낙동강 근처에 국수집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거기 대동이라 하면 국수라 하는 그게 떠오르는 거라요. 제가 시집을 오니까 새참을 그때는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국수로 대용을 했어요. 아궁이 불을 지펴가. 그때부터 저는 국수하고 인연이 있은 모양이에요. 이젠 13년 차 국수집 사장. 든든한 멤버들도 있는데요. 냉커피 한잔 하고 가자. 알았어. 오늘 바닥바닥 뛰다니어요. 모다에 달아야 되겠다. 예, 친구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방에서 모든 칼질을 제가 하고요. 틈 나면 짬짬이 나서 홀 정리도 합니다. 송무김밥하고 밑반찬 총갈입니다. 저는 홀 서빙과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모든 국수를 담당합니다. 이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육수에 들어가는 무 석박지다구나 뿌리하고 머리 쓰고 남았는 껍데기하고 넣고 또 파뿌리 라면 다시마 넣습니다. 국산 멸치를 넣고 푹 2시간 동안 끓입니다. 멸치 육수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콩국은요. 먼저 콩을 5시간 정도 불립니다. 국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콩국수를 하니까 대동에는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드실 것만 이래 재배하시지. 그래가 밀양 쪽에 지인이 연결돼 갖고 그래가 지금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클 때 엄마 이래 눈너머로 본 그게 경험이라 예. 엄마가 콩을 삶으실 때 딱 한 번 끓고 두 번째 끓으니까 다 끄시더라고. 그런 게네 아삭아삭하게 그래. 많이 삶아보면 매주 콩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요. 콩국수 다른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쌍기를 잘 삶아야 되고 간도 딱 맞아야 되고 갈기도 잘 갈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물국수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데요. 잔치국수에 올리는 양념 만드는 겁니다. 간장하고 직간장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풀어놨다가 좀 하루 숙성시켜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할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기름 조금 하고 마늘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다음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를 또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다 된 겁니다. 재료 준비가 되면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 콩국수 주문했습니다. 이 집 콩국수가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국수도 맛있는 집이라 냉두개, 온두개 많습니다. 잘 삼긴 면은 재빨리 찬물에 헹궈 준비하고 그 위에 고명을 올려줍니다. 육수가 빠졌는데요? 네, 요게 육수인데 이렇게 딱 부어 먹습니다, 여기는 예. 네, 여기는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육수를 부어 먹게 셀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간혹 이거 막걸리라고 생각하는데 육수입니다. 저희 대동에는
요렇게 주전자 따로 나갑니다, 육수가. 각자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는 DIY 물국수.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야 뭐 제가 10년 동안 요 국수를 먹으러 오니까 항상 올 때마다 뭐 얼큰하고 시원하니 맛이 좋죠. 그래서 10년 넘게 여기 와서 이제 국수를 먹고 간다는 거죠. 국수 마니아라면 5월부터 9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시즌 한정 콩국수도 놓칠 수 없는데요. 나도 고소하고 정말 맛있다.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여름 보양식은 최고 아닙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는 이게 최고지. 콩국수가. 아다 걸쭉하니 맛있다. 갓 삶아서 낸 콩을 금방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구수한 맛도 많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느낌. 국수는 역시 비빔국수입니다. 양념 소스 여기는 과일, 사과, 배 갈아가지고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고추장하고 상추, 적채, 양배추, 단무지, 김, 깨소금 끓여 들어갑니다. 강렬한 태양만큼 매콤한 비빔국수를 빼고 여름 국수를 논할 수 없죠. 여름에 더울 때 주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하면 최고입니다. 국수만 먹으면 속이 조금 빨리 꺼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만두나 충무김밥 시키면은 든든하니 오래 갑니다. 매콤달콤 맛있어요. 여름에 먹는 콩국수는 피로회복제입니다. 물국수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데 콩국수는 든든하게 먹고 나면 다시 오고 싶어져요. 지나가시다가 더우시면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시원한 국수 드시러 오세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진하고 가벼운 주머니로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여름은 국수가 책임집니다. 네. 이 콩국수, 물국수, 비빔국수까지 이 세 가지 국수 모두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세 가지 다 맛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비빔국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어떤 국수 좋아하세요? 저는 콩국수. 콩국수. 그 진하고 고소한 그 국물 다 들이키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모발이 풍성해진 느낌? 네. 예,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자, 과연 가족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국수입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현재 기온 대전이 25.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가려주시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34도, 세종과 공주 34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필환경시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남은 옥수수 심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죠. 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기본적인 계시니까 것부터. 네. 큰 것도 잘할 것 그럼요. 같으신데요. 예. 0795번님, 저는 우유를 먹고 팩을 씻어서 말린 후 쫙 펴서 행복복지센터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무게만큼 롤휴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그냥 우유팩 그냥 버리는데 이렇게 말린 후에 쫙 펴서까지 정성이 네. 대단하십니다. 네, 휴지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3336번님, 우리 집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장식용일 뿐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이야. 선풍기로 여름을 보냅니다. 전기요금도 3분의 1 수준이죠. 이만하면 친환경 생활에 일조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다른 가족들이 이걸 또 동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3543번님, 저는 시장 갈 때 비닐봉지 대신 예쁜 에코백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에 비닐봉지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네. 에코백 들고 장 가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예. 네. 7471번님, 일회용 커피 용기에 화장솜을 담아 사용하고 또 물만 있어도 잘 크는 화초를 키우면 잘 자랍니다. 이게 저의 작은 친환경 실천입니다. 네. 뭐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요. 7933번님, 일회용 생수병 대신 저는 보리차를 끓여서 보냉통에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로 안심하고 설거지하고 우유팩은 씻어서 말려서 보관까지 합니다. 그러시군요. 부지런하세요. 예. 네, 멋집니다. 0392번님, 저는 뜨개질로 친환경 수세미와 조끼 그리고 가방을 손수 만들어서 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이런 취미도 친환경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좋으신데요. 네. 예. 4670번님, 올 초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노끈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쇼핑할 것이 많은 날에는 손수레를 집에서 끌고 갑니다. 종이박스를 쓸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필환경 시대, 그 정도 불편함이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답니다. 와. 예.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환경 지킴이 많네요. 네, 예. 잘 만나봤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계룡산 자락, 공주의 신선한 로컬 푸드를 만나러 갑니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선순환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임시 공휴일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실 텐데 네. 막바지 또 여름 휴가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 중에서 유기동물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만 17,300여 마리로 올해 최다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고 유실 유기 방지 캠페인과 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급증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반려동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